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물질 우리가 원자들로 이루어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물질이라고 하겠죠. 이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냐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냐 혼합물이냐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이고요, 두 개 이상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에요. 근데 순물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수소나 산소나 이런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한 종류의 원소, 이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원소다. 원소. 또는 이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구분하자면 원소는 우리가 수소나 산소나 질소, 탄소 등등등 이런 걸 원소라고 하는 거, 호돈소, 하나로 이루어진 원소라고 한다면, 화합물은 이런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H2O, CO2, O2 이런 것들도 근데 순수하잖아.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죠.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산소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이런 애들은 화합물이에요. 얘도 순수한 물질에 포함되는 거죠. 다 순수하니까요, 각자. 근데 혼합물은요 좀 달라요. 이야기가. 혼합물은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물이 있어요. 물 속에 설탕 입자가 섞여 있다. 그럼 얘는 물과 설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이런 애들 우리가 혼합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은 두 개 이상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고요. 이 혼합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자, 또 물 속에 또는 기체 속에 균일한 비율로, 균일하다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을 뜨든 아랫부분을 뜨든 윗부분을 뜨든 비율이 일정하게 그대로 균일하게 녹아있다. 이런 혼합물을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이렇게 균일하지 않게 두 개 이상이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아래쪽에는 좀 많이 가라앉았고 위쪽에는 좀 적더라, 불균일하게 섞여 있을 수 있죠. 이런 혼합물은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이제 우리 공기 같은 거, 공기 속에는 산소도 들어있고 이산화탄소 들어있고 아르곤도 들어있잖아요. 공기의 성분 속에, 그 공기의 어떤 성분 속에 산소는 항상 21% 정도, 질소가 한 76% 정도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고요. 설탕물도 균일이에요. 설탕물, 잘 녹인 설탕물을 보게 되면 균일하게 섞여 있어 투명해질 수 있죠. 그런 것들 등등등. 그 다음에 액체가 아니더라도 합금 같은 거 균일하게 금속을 섞은 거예요. 불균일한 거는 여러분들 흙탕물, 흙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두꺼운 입자는 무거운 입자는 아래 가라앉잖아요. 불균일하죠. 그 다음에 우유도 불균일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등도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크게 이렇게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에는 호돈소와 화합물, 그리고 균일과 불균일은 혼합물에 들어간다. 이 물질 이루는 기본이 되겠고, 이런 물질들의 각각의 이 혼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아요. 여기 물질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각각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의 끓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끓는다는 게 뭐예요? 자, 끓는다는 건 먼저 끓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끓는다는 것은 물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액체가 분자들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니, 그치? 이 액체들도 이런 분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각각의 분자들이에요. 분자. 물 분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분자들이 이 내부에서부터, 자, 액체인 분자들이 액체인 것이 내부에서부터 뭘로? 기체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끓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표면에서 이 표면에서 그냥 표면에서 날아가는 건 우리는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끓음과 증발은 차이가 있죠. 증발은 표면에서만 나가는 거고 끓는다는 것은 이 내부에서부터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끓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액체 분자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존재해.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 인력 때문에 액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력이 세면 셀수록 우리가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갈수록 기체로 갈수록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이 인력은 좀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력을 이겨내면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의 인력을 이겨내는 순간 상태가 변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마다 요 끓는 점은요, 끓을 동안에 우리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예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종류가 달라지면은 종류에 따라 끓는 점도 달라진다. 왜 달라질까요? 자, 물질 종류마다 인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물질과 이 물질 사이에 인력이 다르잖아. 이 인력을 이겨내서 끓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다르니까 종류가 달라지면 끓는 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는 끓는 점이 같은 거예요, 항상. 자, 예를 들어서 계속 가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물 같은 경우에 가열하면 온도 서서히 올라가다가 1기압에서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거든요. 100도씨가 되면 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약 80도, 물은 100도,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약 78도 정도에서 끓거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끓을 때.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상태가 고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고체가 아니죠. 액체였죠. 액체였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여기서는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동안 그 상태 변화하는 곳에 이 열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끓는 점에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데,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과연 끓는 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 쉽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요. 자, 여기가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1기압, 우리가 있는 곳이 1기압이라고 하면 이 1기압 하에서 이 물을 끓인다.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끓인다 했을 때 이 물이 끓어서 기체로 날아갈 때 온도가 몇 도예요?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100도씨가 돼야 끓어요. 그거는 얘가 올라간다는 건 뭘 이겨내는 거냐면 외부에서 기체가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이 1기압이거든요. 이 1기압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날아가는 에너지를 얻었을 때 끓는 거거든요. 근데 압력이 더 세졌다. 만약에 외부에서의 압력이 더 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세지면 얘네들은 그 외부의 센 압력을 이겨내고 날아가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 더 어렵겠지. 더 어려우니까 더 높은 열이 필요하겠죠. 더 높은 열이 필요하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요, 밖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압력을 이겨내고 끓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막아두고 압력밥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압력밥솥 밥이 왜 맛있냐면 높은 압력으로 외부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끓는 온도 높아지게 되고 120도 정도의 온도에서 물이 끓으면서 그때부터 밥이 지어지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기 때문에 더 찰지고 맛있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요. 반대의 원리겠죠. 막는 외부에서 압력이 적으니까 쉽게 더 끓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맛이 없고 좀 설익고 익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 압력이 작으니까 빨리 끓어요. 빨리 끓는다는 얘기는 보글보글 하지만 그 온도는 실제로 100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는 점도 여러분들 끓는 점하고 똑같아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똑같아요. 자, 녹는 점은 녹을 때의 온도가 되겠죠. 녹는다는 건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거죠.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 녹는 점이라고. 어는 점은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될 때의 온도가 어는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같은 물질을 어떤 시간 동안에 가열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고체였던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온도가 갑자기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해요. 자,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 이때는 고체가 뭘로 바뀌고 있는 거냐면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태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녹는 점이라고 한다. 녹는 점. 이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체에서 액체로 녹고 있는 거예요.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는 다 전부 뭘로 바뀐 거냐면 액체로 바뀐 거예요. 다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식히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이제 다시 불을 끄고 식혀요. 식히면 이제 액체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온도가 또 일정 유지가 돼요. 이때는 뭐예요? 액체에서 다시 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액체에서 뭘로 가고 있는 거? 다시 고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온도가 똑같아요. 녹는 점이나 온도가 똑같은데 이때는 우리가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얼었어요. 그럼 뭐가 된 겁니까? 고체가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요, 물질이 같은 물질이면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다. 녹을 때의 온도가 곧 얼 때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끓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다 같이 한번 끓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모든 물질은요, 고체의 상태가 있고, 그쵸?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물질은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구분 지을 때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요 기준점이 되는 건 누굴까요? 바로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녹는 점을 지나가면, 넘어가면 액체가 되는 거고, 그죠? 또는 반대로 액체가 어는 점을 지나 내려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기준점이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죠. 요 끓는 점 이상이 되면, 끓는 온도 이상이 되면 얘는 뭘로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선생님,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우리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같아요. 끓는 점으로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은요, 녹는 점이 몇 도예요? 녹는 점, 어는 점이 똑같이 0도씨죠. 일기압에서.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죠. 자, 그러면 물은 영하 30도에서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영하 30도는 녹는 점인 0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잖아. 그럼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그러면 50도씨에서의 물은 상태가 뭘까요? 50도씨는 어는 점보다 높고 또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은 요 사이에 있으니까 50도씨에서의 물은 액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200도라는 온도가 되면 물은 뭐가 되는 거다? 물은 끓는 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수증기 기체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아는데, 다른 물질,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A라는 물질이, 뭐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물질이 녹는 점이 만약에 70도고 끓는 점이 만약에 250도다. 이건 뭐 그냥 가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물질은 30도씨에서 30도라는 거는 물은 30도에서 액체잖아요. 그럼 이 A라는 물질은 30도에서 액체일까 고체일까? 30도는 녹는 점 7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물질은 30도는 굉장히 추운 온도가 되는 거죠. 얘는 고체입니다. 만약에 100도다, 150도라고 합시다. 150도의 온도다. 물은 150도면 이미 끓고도 남았지만 A라는 물질은 70도와 250도의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250도 이상이 넘어가야 얘는 기체가 된다. 즉 우리가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알고 있으면 주어진 온도에서 이 물질의 상태가 뭔지 추정이 가능하다. 물질마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인력을 이겨내는, 그때 인력이 세면 셀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이 인력을 끊기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들, 어떻게 물질을 구별하는지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자들이 밀집된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두 개의 물질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물질은 입자들이 매우 이렇게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B라는 물질은 A보다는 조금 듬성듬성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구 밀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과학에서 밀도라고 비교했을 때 같은 공간 속에, 같은 공간이라는 거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같은 공간 속에 차지하고 있는 실제 이 녀석 입자들의 수 또는 질량이거든요. 전체 질량을 한번 보자. 질량. 그러면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 A라는 녀석의 부피분의 A라는 녀석의 요 입자들 전체에 모아놓은 질량.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걸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거야. 밀도. A라는 녀석의 밀도가 되는 거고, B라는 부피에 B라는 질량이 있다고 하면 얘는 B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부피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부피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누가 더 많아요? A가 더 많겠죠? 그러면 밀도라는 건 누가 더 크다? 밀집된 정도는 A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게 밀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밀도라는 것은 공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밀도를 따지고 보면 밀도의 단위를 봅시다. 단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밀도 단위를 보면은 막 밀도 단위 보면 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얘도 밀도의 단위고, 그램 퍼 밀리리터, 얘도 밀도의 단위고, 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얘도 밀도의 단위라고 해서 밀도 단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뭐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부피 분의 질량이잖아. 부피의 단위가 뭘 써요 여러분들?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다 부피 단위잖아요.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그램이나 킬로그램이잖아.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의 단위는 질량 퍼 부피,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람 퍼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퍼 밀리리터. 모든 게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질량, 부피 단위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위는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시험에서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밀도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주어지고 가로축에다가는 부피, 세로축에다가는 질량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자, 얘와 얘가 있는데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누가 밀도가 더 크겠느냐, 누가 밀도가 더 클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부피, 같은 부피 어떤 점, 같은 부피일 때의 A와 B의 질량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부피일 때 A의 질량이 B의 B 질량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니까 밀도는 A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밀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액체 같은 경우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또 위에 뜬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가라앉고 기름이 위에 뜨는 거예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층이 생기는 것도 다 뭐 때문이다? 밀도 차이 때문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기체도 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체도.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여러분들 도시가스 LNG가 있고, 여러분 식당에서 쓰는 LPG 가스레인지에 쓰는 LPG 가스가 있는데, LNG 가스는 리퀴드, 리퀴드가 액화죠. N은 내추럴, 천연이에요. 가스예요. 액화 천연가스를 우리가 LNG라고 얘기하게 되고, 요 액화 천연가스는 메테인이 주성분이에요. LPG는요, 리퀴드, 액화, 페트롤, 석유예요. 석유에서 뽑아낸 가스다, 그거야. 석유가스. 얘는 뭐 프로판이나 부탄 이런 애들이 석유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밀도가 커요. 무거워요, LPG가. 공기보다 LPG는 무거워요. 그러면 LPG 가스는 이렇게 창밖에서 이렇게 LPG 가스 샜다 그러면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다. LNG 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뜬다. 그래서 시험에서 LNG 가스는 위쪽 창문을 열어서 배출시키고, LPG 가스는 문을 열어서 배출시킨다. 왜 그러냐? 밀도 차이 때문이다. 공기의 밀도에 비해서 LPG가 무겁고 LNG가 가볍기 때문이에요. 구명조끼 입으면 여러분들 물 위에 뜨죠? 구명조끼 밀도가 물보다 더 작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잠수할 때에는 허리에 잠수부들이 납덩이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물은 그냥 사람이 그냥 뜨니까 가라앉게 하려고 납을 붙여서 잠수부의 밀도를 크게 만들어서 물 아래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헬륨 풍선 위로 올라가죠? 헬륨 풍선의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밀도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용매라고 하는,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거든요. 이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거든. 이 용질을 넣어서 녹는 걸 우리가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용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매에 용질이 녹는 과정을 용해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용해도는 뭐냐? 얼마나 많이 녹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녹는 걸 비교하려면 같은 양의 용매에다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용매 100g의 기준이에요. 100g의 용매에 과연 얼마나 많은 용질이 녹느냐?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만약에
25도씨에서 A라는 물질은 용해도가 60이고 B라는 물질은 용해도가 80이다. 이 얘기 뭐냐면 용매 100g 속에 60g이 다 녹는다 이거고요. B는 100g에 80g이 녹을 수 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설탕 같은 거 녹여봐서 알겠지만 온도를 높여주면 더 많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해도는 온도하고 기압,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와 기압을 표시를 해주고 뭐 1도씨 또는 1기압 0도씨 몇 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용해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용해도를 곡선으로 나타낸 게 용해도 곡선이야. 보통 고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생각해보면 쉽겠지만 온도를 높이다 보면 이게 잘 녹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뜨거운 물일수록 더 잘 녹잖아요. 용해도는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보통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용해도 곡선은 보통 온도가 있고요. 이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녹냐 해서 우리가 용해도를 표시해 주는데 용해도라는 것은 써있지 않아도 뭐예요? 단위는 뭐예요? 물이 용매라고 한다면 물 100g 속에 녹는 그람 수가 용해도가 되겠죠.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녹는 양은 증가하겠죠 보통. 그렇죠? 어떤 물질은 용해도가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온도가 뭐 20도씨에서는 뭐 한 50이 용해도고 80도씨에서는 뭐 70이 용해도다 라고 한다면 그 온도에 따른 용해되는 양들을 점을 다 찍어서 곡선을 연결해 준 게 용해도 곡선이라는 얘기죠. 물론 물질마다 용해도의 양은 달라요. 더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는 애들이 있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좀 민감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A라는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용해도 곡선을 표시할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녹는 양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어떤 물질들이 용해도 곡선을 해석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을 주고요. 고체 A의 용해도 곡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80도씨의 포화 수용액 얼마라고 할까? 150g을 포화 수용액 150g을 170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70g이라고 바꿔봅시다. 170g을 20도씨로 냉각을 했을 때의 고체로 석출되는 양이 얼마겠느냐. 석출이라는 건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물질을 말하거든요. 양이 얼마겠느냐. 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자 80도씨의 포화 수용액 170g. 이게 무슨 말일까? 포화됐다는 거는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80도씨에서의 이 A라는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예요? 70이죠. 그럼 이 얘기는 뜻이 뭐야? 뜻이 80도씨에서 용해도 70이라는 것은 자, 그림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물 몇 그램 속에 기준은 얼마예요? 그렇지, 물 100g 속에 용질이 얼마 들어있어요? 70g 들어있죠. 그러면 전체 용액의 질량은 얼마예요? 170g이죠. 물 100g에 80도씨에서 100g에 최대로 70g 녹을 수 있으니까 포화된 수용액의 전체 질량은 얼마다? 170g이다. 근데 문제에서 170g이라고 했어요. 포화된 거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20도로 냉각을 한대요. 그럼 이 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로 냉각을 한다? 20도 냉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냉각을 한다는 거죠. 20도까지. 그럼 어디로 옮겨갔다?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면 얘는 20도씨에선 최대로 얼마밖에 못 녹아요? 50g 밖에 못 녹잖아요. 근데 지금 몇 g이 있어요?
70g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요 차이 얼마예요? 70 빼기 50이니까 얼마야? 20g은 더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으로 나와야 되죠. 석출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20g은 석출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자, 포화된 수용액을 냉각시켰어요. 자, 그 차이만큼이 석출된다. 어렵지 않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이라는 거, 물 100g 속에, 그죠? 그림으로 보면, 자, 어떤 물질이 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물을 떠놓고요. 이 물의 100g이라는 물이 있을 때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인다고 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죠? 이 양,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은 뭐다?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물질 A라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A, B 혼합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혼합물이 섞여 있는 것은 그냥 각각 별개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A 따로 B 따로. 그러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용해도라고 한다. 근데 각각이 녹아있는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두 가지 물질, 바로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자, 세로축은 여러분들 용해도라고 써 있고, 용해도의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램 퍼 물 100g 써 있죠.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물 100g이라는 용매 속에, 용매죠. 녹이고 있으니까 이 용매 속에 어떤 용질이, 이 A라는 물질이 최대한 얼마 녹을 수 있느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한 그람수, 그게 뭐다? 이게 용해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5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 100g에 최대로 50g 녹을 수 있다. 100이라는 건 뭐야? 100g 녹을 수 있다. 150 녹을 수 있다. 200 녹을 수 있다. 250 녹을 수 있다. 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고, 요 가로축은 뭐냐면 온도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고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보통 증가합니다. 여러분 설탕물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설탕을 녹일 때요, 그냥 녹이는 것보다 우리가 가열하거나 저어주면 더 잘 녹잖아요. 더 많이 녹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질산칼륨 온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이 녹는다 이 얘기고, 황산구리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서서히 더 많이 녹는다. 뭐 편차는 있지만 질산칼륨보다는 적게 녹지만 그래도 황산구리도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용해도가 증가한다. 보통 고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비교하자면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온도가 낮아져야지만 기체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같은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보관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죠. 왜냐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는 더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 고체를 녹일 때는 온도가 높아야 되고 기체를 녹일 때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자, 그래프 해석 들어갑니다.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OX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OX 문제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자, 혼합물은, 자, 지금 여기에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물 100g에, 자, 기본적으로 쉽게 나오는 문제는 물 100g이라고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준이 물 100g이기 때문에 물 100g이라고 주어지면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물 100g에 여기에다가 질산칼륨 이쪽에 질산칼륨을 얼마 넣었다고 할까요? 질산칼륨을 100g 녹였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황산구리라고 하는 물질
황산구리를 뭐 10g을 녹였다 라고 보통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전제가 뭐예요?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 선생님, 물 100g인데 질산칼륨 100g이 다 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용매고 얘는 용질인데 이 용질이 용매 사이사이에 다 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g이 아니라 그 이상도 녹을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용해도에 따라서. 자, 근데 온도를 몇 도로 했다고 했냐면 여러분 60도로 가열했다고 해봅시다. 온도가. 그러면 이 상황을 먼저 그래프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황을 봅시다. 60도씨다. 그럼 여기 60도를 찾아요. 어디? 여기를 찾습니다. 60도. 찾았어요? 그 다음 이 60도에서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보면 이 점이 바로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질산칼륨 용해도를 보면 이 정도가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100이 좀 넘게 되겠죠. 그쵸? 얘가 용해도는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해도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산칼륨이 100g이 녹아있다. 자,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이 100g이면 100g 녹아있는 걸 점을 찍어보세요. 여기 되겠죠. 여기가 100이니까.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얘는 최대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 있다. 그 얘기는 다 녹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황산구리도 10g. 자, 10이 지금 여기가 2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파란 점이 20이잖아요. 여기 높이가 20이잖아요. 얘가 20인데 10이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지? 그럼 얘도 역시 60도씨에서는 10g은 충분히 다 녹아 있는 거죠. 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g 녹아 있으니까 얘는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은 전부 다 녹아 있는 상태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포화되지 않았다. 불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문제. 자, 혼합물은 이 두 가지 물질의 혼합물은 60도씨에서 모두 녹는다. 자, 올까요? X일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 혼합물 질산칼륨 100g은 여기고 황산구리 10g은 여기니까 전부 녹는다. 5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 자, 용해도 차가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은 결정으로 석출될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라는 거는 요 그래프의 경사가 큰 물질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용해도가 많이 증가하는 녀석. 이런 애들이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되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는 많이 녹고 낮은 온도에서는 적게 녹는 이런 물질은 결정으로 석출되기가 쉽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포화 상태를 지나서 온도를 낮춰졌을 때 얘는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질산칼륨은 31.9g이 석출된다. 자,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합시다. 자, 만약에 얘를 20도로 냉각했을 때는 두 혼합물 중에서 질산칼륨이 31.9g 석출된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질산칼륨의 상태는 지금 여기 100g 녹아 있으니까 여기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20도로 낮춘다고 하면 60도에서 20도로 낮추는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간다고. 여기. 자, 그러면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 요 주황색 곡선에서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알려줬어요. 여기 얼마라고? 31.9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20도씨에서 이 질산칼륨은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31.9g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녹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100g 중에서 31.9g까지만 녹으니까 요 차이 얼마가 되겠어요? 100에서 31.9를 빼면 68.1g. 그렇죠? 요 차이만큼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석출돼야 된다. 따라서 31.9g이 석출되는 것이 아니라 68.1g이 석출돼야 한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객관식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말고 이번에는 물 50g의 녹인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100점을 가르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변함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왜냐하면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바뀔 리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지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을 물 50g에 녹였다. 그리고 80도씨로 만들었다 했어요. 자, 녹인 후 얘를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키면 누가 얼만큼 석출되겠느냐? 누가 얼만큼 몇 그램 석출되겠느냐?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우선 물 50g이라는 기준을요. 얘를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 얘를 물 100g으로 바꿔줘라. 50g이 아니라 물 50g이었던 요 문제를 100g으로 변환해 주세요. 자, 물 100g. 왜냐하면 용해도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그래프에서 볼 때는 물 100g에 녹아있는 그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생각해 주면 쉬워요. 자, 물 50g이고 몇 도씨로? 80도씨로 만들었을 때 이 안에 질산칼륨 몇 g을 녹였대요? 아, 50g 녹였구나. 질산칼륨 50g을 녹였구나.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얼마가 녹아있다? 얼마 녹아있다? 5g이 녹아있구나. 이 두 가지가 지금 혼합되어 있다. 자, 용해도는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두 개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물 100g으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곱하기 2배의 양이 되는 거니까 질산칼륨이 몇 g이 녹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질산칼륨이 똑같이 곱하기 2 하니까 100g 녹아있는 것과 같고 황산구리는 얼마 녹아있는 것 같아요? 5 곱하기 10g 녹아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에서 보면 그러면 물 100g 됐고 질산칼륨이라는 게 지금 80도라는 온도니까 이 80도라는 온도를 찾으세요. 어디입니까? 80도면 여기잖아요. 이 80도 온도에서 질산칼륨이 100g이 녹아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100g 녹아있는 부분 여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 찾으면 이 점이에요. 질산칼륨은 지금 이 점에 있구나. 그러면 80도씨에서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 녹아 있으니까 다 녹을 수 있구나. 그 상태구나. 자, 황산구리는 80도씨에서 10g이니까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2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면 여기란 말이지. 요 절반, 요 정도. 황산구리도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지금 10g 녹아 있구나. 10g 녹아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녹아 있구나. 지금 이 상태구나. 이 상태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질산칼륨은 이 상태고 황산구리는 이 상태에 있다. 둘 다 녹을 수 있는 상태다. 자, 얘를 몇 도로 냉각한다? 그렇지. 20도로 냉각한다. 20도로 쭉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질산칼륨부터 해볼게요. 각각 보라고 했으니까. 질산칼륨을 20도로 냉각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점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20도로. 그럼 20도가 되면 질산칼륨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이 점이죠. 얼마입니까? 31.9g 녹을 수 있구나. 최대로 31.9g 녹을 수 있는데 지금 100g 들어있으니까 이 차이 얼마입니까? 100 빼기 31.9 하면 68.1 68.1g이 자, 얘를 그쵸? 얘를 이제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요 질산칼륨은
차이만큼 얼마? 100에서 31.9만큼의 차이만큼 얼마입니까? 그게 68.1g만큼의 질산칼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석출돼야 한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석출돼야 하는데, 다시 요거는 우리가 가상으로 요 그래프에 찾기 위한 값이었고 68.1g 석출돼야 하지만 실제는 물이 얼마다? 다시 돌아와서 얼마다? 물이 100g이 아니라 50g이다. 그러면 요거의 얼마? 요거의 절반, 68.1g의 절반이 돼야 한다. 그게 얼마입니까? 68.1 나누면 2, 3은 6, 2, 4, 8, 34.05g. 그렇죠. 34.05g의 누구? 질산칼륨이 어떻게 된다? 석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질산칼륨이 34.05g이 석출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황산구리는 여기서 냉각을 하면요, 여기거든요. 자, 20도가 돼도 용해도 최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황산구리는 그대로 다 녹아있고, 누가 석출된다? 질산칼륨만 석출이 된다. 자, 주의할 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주의할 점은요, 물 50g에 녹였다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얘를 100g일 때로 상상을 해주고, 100g일 때를 그래프에서 찾아서 석출되는 양을 구해주시고, 이 구해준 다음에 실제로 다시 50g이니까 얼마를 해줘라? 다시 2분의 1로 나눠줘라. 그래서 차이가 68.1g이었는데 실제 물은 그거의 절반만큼 있었으니까 석출되는 양도 절반, 34.05g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용해도 문제에서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에 나온다면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될 것이다. 100점 만점을 가르는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맞기 바랍니다. 용해도 문제.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아서 한번 올려줘 봤으니까 꼭 한번 복습하고 예습하고 시험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수고하세요.